다양한 사상의 수용과 발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조 사상의 수용, 개조 사상.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사회 진화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은 이제 우리도 애국개몽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던 그런 논리로 사용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유례가 없는 점을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이런 사회 진화론에 이제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이 주목받게 되어지고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유학생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이제 개조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상, 그러니까 무작정이 아니라 어떠한 사상을 밑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 또한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 독립을 이룬 다음에는 어떠한 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두고선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으로 이러한 수용된 개조 사상들이 수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요, 독립운동가들은요, 대부분 독립 이후에 우리가,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복벽주의라고 있었죠? 그렇죠. 복벽주의 독립일군부가 했던, 뭔가 다시 전제군주제에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또 이제 대동단결사나 이렇게 이후에 나오면은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주권을 포기한 순간부터 더 이상 주권은 그 한낱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아왔다라고 또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이념을 추구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식민지배, 제국주의 자체가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것들에 맞서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내부에도 있다. 일본인들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는 이제 세계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라면서 같이 연대적인 활동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나키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무정부주의가 되겠는데요. 자기를 지배하는 것은 자기의 사상과 감정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외적으로 뭔가 통제하고 외적 규정으로 이제 억압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중앙 행정기관을 폐지해서 개인이 이제 자유의지와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활동하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아나키즘이 등장하기도 했죠. 워낙에 이제 정근대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신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뭔가 피지배 계층으로서 당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그 정부나 국가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나키즘을 추구했던 사람들을요, 아나키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국적을 불문한 개인 간의 연대, 국적과 민족 상관없이 개인 간 연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이제 아나키즘을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수용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20년도 전에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기도 했거든요. 장동건이라든지 요즘으로 치면 거의 탑 배우들이 등장했는데, 거기도 보면 그들이 이제 의열운동, 의열단 선언, 의열단의 배경을 만들어진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아나키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뭔가 아나키즘을 독립한 편으로 수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식민지 권력의 타도를 목표로 삼아서 이제 제국주의 투쟁에 나섰죠. 그래서 의열 활동에도 영향을 줬다고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죠.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민족주의.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것들도 등장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에도 우리는 이제 같은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라든지 신분 계급을 뛰어넘어서 운명 공동체, 이것이 바로 민족이다. 그래서 이 민족의 독립,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아직 우리 민족이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면서 운명 공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자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침략자로부터 주권을 되찾아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됐죠. 특히나 이제 독립운동의 많은 밑바탕이 됐던 것이 바로 이런 민족주의 사상이 되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독립운동의 밑바탕의 역할을 했던 민족주의는요, 다른 노선의 운동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뭐 실력 양성 운동 해가지고 뭐 민족 산업을 육성하자, 교육을 보급하자, 이런 것들이라든지 역사 문화 연구,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것들, 우리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의 한 반편이고, 나라를 빼앗겼더라도 우리 역사와 글마저 빼앗긴다라면은 독립을 향한 그러한 밑바탕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의 연구도 있었고요. 또한 문장독립투쟁의 뭔가 사상적인 근간, 외교활동의 근간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 바로 이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은 이제 역사적으로 동일한 경로를 거쳐 오는 한 집단들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언어, 풍속, 관습이 같은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 민족성을 바탕으로 다시 독립을 차지하고 독립을 하고 우리 민족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당시의 민족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민족과 계급 사이에서 사회주의에서 3.1운동 이후에 엄청나게 그 사회주의가 널리 확산되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주의는요, 계급투쟁과 혁명, 좀 강경한 얘기죠. 계급주의와 혁명을 통해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건설하자라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게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은 혁명의 차별 없는 평등사회, 이 차별 없는 평등사회라는 말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청년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널리 퍼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3.1운동을 거치면서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가 엄청나게 널리 퍼지게 되고요. 특히 그 사회주의 혁명, 세계사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거쳐서 이제 소비에트 연합, 소련이 생기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만주와 러시아 이쪽에서 활동하던 이제 민족주의자들, 특히 이동희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일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일부 중에는 일부를 중심으로, 특히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국내에도 유입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결성되게 되죠. 근데 이 제국주의라는 거는요, 제국주의는요, 이 사회주의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왜냐면 제국주의는 이 자본주의가 극단에 달했을 때 제국주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국내에서 더 이상 뭔가 잉여 자본의 투자처가 없을 때, 아니면 뭔가 산업에 원료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뭔가 잉여 자본의 투자처이자, 그리고 산업 원료를 공급받기 위한 지역으로 식민지를 설정하고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와 자본자 계급을 엄청나게 지원한단 말이에요, 제국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 세력인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 사회주의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확산은 치안유지법과 상당히 관련이 있죠. 1925년에 만들어지죠, 치안유지법이.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물론 이거 이용해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또 견제하고 잡아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회주의와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세상까지 갖고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도 이제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어쨌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 서로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회주의든 민족주의든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맞이하자라는 데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대하기도 하죠. 뭐 그렇게 해서 등장했던 단체가 뭡니까? 조선공산당 결성된 이후에 정우회선을 통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간의 힘을 합칠 수 있다라고 하고선 신간회가 좌우합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이렇게 사회주의도 등장하게 되고요. 신여성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은요, 그동안 이제 약간 봉건적인 문화 속에서 가부장적인 문화와 또 식민지역에서 나타났던 계급적, 민족적 오감. 그러니까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여성들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워낙에 독립되지 않았으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봉건 사회적인 모습에서 이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여성들이 억압을 받기도 했는데, 민족적 억압 때문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여성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성들 가운데서도 이제 새로운 사상, 자신의 독립운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또한 온전한 한 명의 인격을 가진 뭔가 주체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고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이 해방을 꿈꾸는 그런 활동가들이 등장하게 되죠. 특히 1920년대에 들어서 이제 많은 신여성들이요,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타파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뭐 우리가 여권 통문이라든지 아니면 찬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었죠. 자, 이렇게 이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냐면 일찍 결혼하는 것, 축첩, 그리고 남자들이 당시 본 부인 외에도 첩을 많이 뒀죠. 이런 것도 안 된다. 또 강제 결혼도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또 여성들의 교육권과 경제권 보장 요구, 자유연애와 자유결혼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여성 운동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운동을 벌이지 않아도 당연히 여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기본권이죠. 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여성 해방의 목표로 한 사회 운동도 많이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성 단체들이 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조선 여자 교육회나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 같은 단체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1924년 이후엔요, 사회주의계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단체들이 조직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성들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 여성들 간에도 또 이제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고선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뭐 대표적으로 좀 당시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바로 서양 화가이자 문학가로 유명했던 나혜석입니다. 나혜석은 수원 출신이신데요. 여성운동가로 이제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면서 자유 연애와 자유 결혼을 주장했죠. 그러면서 되게 유명한 이혼 고백서라는 글을 썼어요. 이혼하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 이혼한 엄마를 원망하지 말고 이 사회와 도덕과 법률 인습을 원망해라 라고 하면서 여성의 그런 주체적인 모습들을 밝혔는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이 글이 엄청나게 큰 뭔가 영향을 끼친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제치하에서도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등장하고 또 여성들로서는 신여성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수동적인 여성상에서 좀 더 능동적인 여성상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